저는 이번 토론의 사회를 맡은 경영학과 안현정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 좋은 멘트를 처음에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오늘이 잊혀질 권리를 이야기했다면 오늘만큼은 다들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그렇습니다. 이번 토론 논제는 잊힐 권리, 보장되어야 한다입니다. 김민규님 팀이 찬성, 윤아랑님 팀이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수업 토론은 숙명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유토론의 첫 발언권은 반대측에 있고 이후 찬반이 교차하여 발언권을 갖습니다. 자유토론에서 한 사람이 한 번에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2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제가 제한 시간 15초 전에 마무리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토론자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십시오. 토론자는 발언을 마칠 때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라는 마무리 말을 해주세요. 토론팀께서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갑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측 갑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공간은 각종 개인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광범위한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정보는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확산되므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온라인에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이칠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칠권리 보장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희 찬성 측은 이칠권리 보장되어야 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거를 들어 찬성합니다. 첫째, 해외에서는 이칠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현행법만으로는 이칠권리 보장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칠권리는 2014년 EU 사법재판소에 처음으로 인정되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보 삭제 관련 규제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현재 30세 이하인 자에 한하여 19세 미만을 작성한 게시물인 경우 삭제를 해주는 지우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용 대상이 한정적이며 미성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치권리 보장에 있어 국내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암 치료 5년 이후 이상이 없을 경우 원치자로 판단하지만 보험 가입 시 보험사의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암 환자로 여겨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유럽 국가 다수에서는 암 생존자들의 병력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이칠 권리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서도 이칠 권리가 보장이 되어 사생활 침해와 불이익 피해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칠 권리의 보장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괴롭힘을 말하는데 그 방법이 유포 및 협박, 불법 촬영과 더불어 딥페이크 등의 방식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4건 사건이 발생하였고 최근 12년간 약 9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늘어나는 반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긴급심의 제도를 통해 삭제, 접속 처분과 같은 시정 요구를 국내 사업자들에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의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라 삭제 요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인 간 유포로 옮겨가며 2차 가해를 발생시키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완전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이칠 권리가 강력하게 법으로 보장되어 관련 범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찬성 측 입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팀 갑 입론을 해주십시오. 반대팀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칠 권리는 직접 또는 제3자에 의해 온라인에 게시된 적법한 표현물에서 받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그러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제3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이칠 권리 보장으로 인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에 다음 두 가지 논거를 들어 이칠 권리의 보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첫째, 공익적 목적으로 신상이 공개된 사람의 이칠 권리는 보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근거는 자신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이칠 권리를 남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유럽에서 이칠 권리를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려준 후
테러 범죄 자료에 대해 이치 권리를 주장하는 삭제 요청이 한 달 내에 프랑스 내에서만 5만 8천 건이 넘게 이루어지는 등 정보 삭제 요구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 이후 구글에 이루어진 삭제 요청의 50%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제기될 이치 권리 조치가 저작권 다툼 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 후보의 과거 정보는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후보가 과거의 한 불법적인 행위를 이칠 권리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삭제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2024년 총선 후보 952명 중 32%인 305명이 전과 기록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현재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알 권리가 보장됨에 따라 알 수 있는 정보인데 이칠 권리를 보장하게 되면 이런 정보조차 알지 못하게 되기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칠 권리의 보장은 2차 가해를 방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근거로는 인터넷 시대에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정보의 재생산으로 인해 2차 가해는 방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SNI 필드 차단 기술이 도입되고 하루 평균 140여 곳의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속도를 내 6,000곳이 넘는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대체 사이트들이 새롭게 개설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재생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어지는데 이칠 권리를 만약 보장해준다고 해도 실질적인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국내에 있는 정보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해외에 퍼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심의 시행하는 기구입니다. 국내 서버에 올라온 영상물은 방심위에서 삭제할 수 있지만 영상물이 절대 다수는 해외 서버에 있어서 국내 접속 차단 외에 별다른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3년간 방심위에서 심의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 77,018건 중 159만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서버에 올라간 76,612건은 국내 접속 차단 조치에 그쳤습니다. 이런 근거를 들어 저희는 이칠 권리는 보장되지 않아야 한다 주장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팁을 반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찬성 측을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의 첫 번째 주장에 따르면 공익적 목적으로 신상이 공개된 사람의 이칠 권리는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을 방어할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인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과거에 실수를 했다고 해서 평생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며 이칠 권리는 이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칠 권리를 남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칠 권리가 보장된다면 법적 장치와 심사 과정을 통해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이후 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정보 삭제 요청이 쇄도했을 때 자체 심사를 통과한 건 전체의 40%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이칠 권리의 남용 가능성은 관리 가능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선거 후보의 과거 정보가 유권자에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이칠 권리를 제한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공적 정보는 공직선거관리법에 근거해 공개되어야 하지만 사생활에 속하는 부분은 헌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간의 균형을 찾는 문제이고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영역에서는 이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장에 따르면 이칠 권리 보장이 2차 가해를 방지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칠 권리는 개인이 원치 않는 과거의 정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정보의 재생산 속도를 이유로 드셨지만 이는 정보 관리 체계의 문제이지 이칠 권리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칠 권리가 보장된다면 법적 강제성과 공신력 있는 기관의 협력으로 정보 삭제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서버의 정보를 삭제할 수 없다는 점을 예시로 드셨는데 이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적인 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국내에서 이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완벽한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이미 EU의 이칠 권리 인정 판례로 미국 기업인 구글도 EU의 사법권 내에서 이칠 권리를 인정하게 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접속 가능한 해외 사이트나 서버 등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칠 권리 보장은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중요하며
적절한 법적 장치와 국제 협력을 통해 남용과 실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팀을 반론을 해주십시오. 반대팀을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찬성팀 측에서 첫 번째 근거로 해외에서도 이책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지우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본인이 작성한 미성년식의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미성년일 때 자신의 그런 자아가 어리숙할 때 썼던 게시글을 정부가 지워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상을 30세 지금 미만이지만 나중에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자신이 성인일 때 작성한 게시물을 정부가 직접 나서 삭제해준다는 것은 부적절한 사법적 선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은 성인이라면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에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암 완치자들의 이책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EU 이에 이책 권리 법안 제안 결정에 대하여 유럽 보험협회는 보험사의 보장력과 고지 의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켜서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암 완치자의 이책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다른 가입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안겨줄 위험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찬성 측께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완벽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선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수사 과정에서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위장 수사가 가능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는 아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요. 2022년 3월부터 10월에 실행한 경찰청의 사이버 성폭력 사범 집중형 단속 결과에서 이제 범죄 피해자 678명 중 성인은 420명으로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위장 수사를 하는 등 수사 과정에 대한 보완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불법 촬영물 단속과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 서대문 경찰서 경사에 따르면 저검S 정도 지자체와 경찰서장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이것은 특별 단속 기간에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토론이 있겠습니다. 자유토론에 앞서 지금부터 1분간 지정된 수기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반팀께서는 수기를 해주시고 청중께서는 이제까지의 토론 내용을 평가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토론팀은 수기를 해주십시오. 수기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2분입니다. 수업토론은 사회자의 권한으로 자유토론 발언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참여자께서는 사회자의 시간 통제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이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발언하겠습니다. 2012년 경남 통영시에서 일어난 여아 살인 사건에 대해 아시나요? 한 여자아이가 옆 마을에 살던 남자에 의해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남성은 신상 공개가 되지 않은 성범죄자였습니다. 그는 사건의 발생 7년 전에 같은 읍에 거주하던 62세 노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돌멩이로 내리쳐 강간상해죄로 4년간 실형을 산 뒤 2009년에 출소했고 그 출소한 다음 3년 후에 더 흉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당시에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제한된 탓에 성범죄 전력을 숨긴 채 생활하는 이들도 상당수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이칠 권리를 보장해주고 교화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강도가 더 센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는데
이에도 불구하고 이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또 당시 불안한 민심은 성범죄자 신상 정보와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이로 쏠렸는데 이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 가능한 미래의 범죄들을 예방하고 주의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알 권리에 대한 요구가 확실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범죄자의 이칠 권리를 보장해줘 더 큰 범죄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로 굳이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퇴보적인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찬성형 발언하겠습니다. 그런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신상 공개 범죄 예방 효과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중처벌, 인권 침해라는 측면도 있고 피해자들의 이칠 권리 그리고 가해자 가족을 포함한 죄 없는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저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성범죄자가 재범을 이렇게 교화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범을 했다. 근데 이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자감독제도 도입 이후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를 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후 동종 재범률, 즉 성범죄 재범률은 오직 2.1%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 그 2.1% 안에 드는 사례겠죠. 이처럼 교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엄벌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재범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범죄 행각을 반성하고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 안전과 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이에 따라 그들에 대한 비판이나 과거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영구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자를 처벌할 때에도 엄벌주의 대신 교화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추세에 맞춰 공익적 목적으로 신상 공개가 된 자의 이칠 권리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반대갑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2.1% 정도밖에 되지 않다 하셨는데 제가 말한 사건은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12년에는 당시 기사를 확인하면 성범죄자의 범죄 재범률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대팀을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반대팀 갑이 발언한 취지는 아까 그 전자발찌 도입 이후 동종 재범률 2.1%로 밝혀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아까 그 통영여 살인 사건이 이 사례에 드는 이 사례에 드는 경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것은 전자발찌 시행 이전인 2012년에 그 신상 공개 전인 2012년에 발생한 것으로 해당 통계와 이 사건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신상 공개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신상 공개가 되더라도 현재 법률상 성범죄자 정보 알림이 등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를 다른 곳으로 유출할 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사법 제도에서 이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반대팀을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성범죄자 알림이에서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보호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우편으로도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에서 살펴보면 신상이 공개된 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가중치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등 기간이 제한되고 그 뒤에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된 사람의 신청을 받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정보가 폐기되는데 이런 점도 이칠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정부가 일부 그런 식으로 이칠 권리의 가치를 반대병입니다. 반대편 발언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이칠 권리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확장된 이칠 권리의 보장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칠 권리 관련 법들은 지금 있는 법들로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고 특별법을 제시해서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각각 사례에 맞는 그런 특별법을 제시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을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이칠 권리 보장을 확장하지 않고 현행 법만으로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불과 몇 달 전 일어난 전 애인 살인 사건에서 이 가해자는 의대생과 수능 만점이라는 키워드로 신상 정보가 유출되어서 그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까지 함께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가해자 가족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전에 가해자가 수능 만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 인터뷰 댓글 등에서 인신공격성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해자는 이칠 권리를 충분히 행사를 해야 그 가해자 가족과 피해자 또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 측을 발언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피해자 측도 이 사건이 알려지기 위해서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피해자는 사망을 피해자 보호자 측이 피해자 보호자 측이요. 근데 피해자가 이런 신상 정보 공개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가해자 가족은 동의하지 않는 점이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반대측을 발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좌제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하시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연좌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 피해자, 가족 모두 권익 보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팀을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수능 만점자라는 것이 밝혀졌고 하지만 이 수능 만점 유튜브 저도 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그 영상 자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본인이 동의를 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올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수사 네티즌 수사대라고 하죠. 그 분들에 의해서 신상 털기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칠 권리를 이 부분에서 주장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발언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만약 여성 측에서도 허락하여 찍었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 주장은 완전히 논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신뢰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가진 것이지 왜 그 동의에 대한 의문을 피해자에게 내미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그런 말을 들은 피해자는 자신을 자책하고 말 것입니다. 이에 관해 우선적으로 이칠 권리 보장을 통해 피해자들의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반대를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은 그 피해 영상이 아니라 그 가해자의 수능 만점 기념한 영상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가해자 수능 만점 영상을 말한 것이어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족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신상 공개는 잘못되고 이칠 권리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반대를 발언하겠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의 시작점이 되는 것은 데이트 폭력인데요. 이것은 여성가족부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폭력은 데이트 폭력, 스토킹, 성매매, 중간간, 강간과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데이트 폭력이 있었을 때 수사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런 부분에서 먼저 선제적 차단을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자유토론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팀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찬성팀 발언해 주십시오. 네, 찬성 측평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현행법만으로도 이칠 권리의 보장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찬성 측에서는 인터넷에는 망각의 기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칠 권리 보장의 부작용보다는 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줘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이칠 권리의 보장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최근 12년간 9배가량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법 촬영물임에도 불구하고 삭제 요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해 개인 간 유포로 옮겨가며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칠 권리 보장에 대한 현재 국내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정보의 재생산이 빠른 인터넷 세상에서는 2차 가해를 방지하지 못한다 하여 보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칠 권리의 법제화와 기관 설립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한다면 현행보다 빠르게 삭제하는 등의 강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외 검색 엔진에 있는 정보들도 물론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 제기한 공익적 목적으로 신상 공개가 된 사람의 이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이라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목하에 사적 제재를 가하여 가해자의 가족들, 심지어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시켜 사회적 연좌자의 여지를 주는 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에 대한 비판이나 책임을 영구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엄벌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높이는 기폭제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는 인권입니다. 인권은 어떠한 권리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칠 권리의 보장은 개인의 인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검색해서 내가 다니는 학교, 친구 관계, 과거 발언과 과거 행동까지 모두 알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칠 권리를 통해 자신의 아픈 과거를 지울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 또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칠 권리의 보장에 찬성합니다. 이상 찬성병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팀 최종 발언해 주십시오. 반대측 병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토킹 전적이 있는 애인,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정치인 곁에 두고 싶으신가요? 이칠 권리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면 여러분은 그들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모르게요. 지금의 법률을 넘어선 이칠 권리의 무분별한 보장은 사회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현존하는 이칠 권리 관련 국내 법은 명예훼손과 디지털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시민이 현존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능력을 갖추도록 함과 동시에 정보를 악용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지 분별 없는 이칠 권리 확장과 법적 보장이 아닙니다. 찬성팀이 제시한 이칠 권리 적용 범위는 여러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찬성팀은 현재 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은 이칠 권리 대상자를 법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하였지만 이는 사각지대가 아니라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의롭게 운영되는 범위입니다. 범죄자의 이칠 권리 보장은 범죄자의 연쇄 범죄 방지, 일반 시민의 안보, 범죄자의 과거 행실에 대한 책임감을 모두 훼손합니다. 또한 범죄자의 이칠 권리 보장을 통한 규정주의적 사고는 점차 엄벌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강정과 대립하여 되려 사적 제재를 합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공개에 반한 정치인의 이칠 권리는 정보화 시대로 발전한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자신의 결정에 유익한 정보를 수집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언론 정보의 경우 권력과 자본에 의해 이칠 권리 행사가 좌우될 염려도 존재합니다. 또한 찬성팀의 주장은 이칠 권리가 보장되더라도 불법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약하다는 점을 간과하였습니다. 현재 법으로 불법 촬영물의 삭제가 미흡한 것은
이것이 불법 사이트이기 때문에 삭제 요청 역시 자의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기술과 사회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 우리나라에 보다 시급한 것은 이칠 권리의 법적 도입보다 각 상황에 맞는 특별 예방법과 그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술의 개선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성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기술의 개발과 적용은 개발 기관 차원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다각화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팀은 사회적 낙인의 사회 적응력 약화를 지적하며 이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실을 그저 잊히게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순간적인 대처법입니다. 정보의 시의성은 주관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 여러 사람이 토론하고 사회를 개선하여 낙인과 무관하게 적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방향입니다. 정부 결정권을 현존하는 법률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이칠 권리는 무분별한 보장이 아닌 시의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칠 권리의 법적 보장을 반대합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팀의 수준 높은 토론을 통해 이칠 권리 문제의 심각성과 다양한 해결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토론해주신 두 팀께 우렁찬 손뼉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심사해주신 교수님과 학생 심사위원들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심사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심사평 시간은 한 사람당 2분입니다. 준비된 심사위원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선학부 이수종입니다. 일단 너무 잘 들었고요. 특히 마지막에 자유토론에서 이렇게 엄청 열기가 뜨겁다는 걸 느꼈어요. 되게 티키타카가 잘 받아치셔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네, 봤고요. 일단 주제 자체도 그렇지만 사실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와닿게 청중이들을 듣는 입장에서 와닿게 좀 예시를 많이 들어가면서 말씀해줘서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하자면 이게 사실 이칠 권리라고 하면 어디까지 숨겨줘야 되고 어디까지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 항상 있잖아요. 근데 각 입장에서 이칠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보장하지 말아야 된다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문제는 너무 빈틈없이 잘 말씀해 주셔서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 그러면 그 대신 이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신 이런 식으로 제도상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어서 그러면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조금 결론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학부 박세연입니다. 일단 이칠 권리라고 처음에 생각했을 때 요즘에 디지털 성범죄나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뭔가 찬성 측에 조금 더 논점을 두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토론을 통해서 뭔가 찬성팀에서는 지금 제일 이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성범죄 사건이나 그런 개인정보 보호 사례들을 잘 말씀해 주셨고 또 반대팀에서는 오히려 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셔서 특히 보험이나 그리고 그 선거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또 뭔가 균형 있는 제시들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고 뭔가 약간 아쉬웠던 점은 중요하긴 하지만 자유토론에서 너무 성범죄 대상으로만 이칠 권리를 적용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다른 사례에서의 적용 범위나 그런 부분이 얘기되지 않은 것은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자유토론이 좀 티키타카 잘 되고 서로 의견을 잘 주장해 주셔서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토론은 아쉽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가질 수 없을 듯합니다. 대신 청중 가운데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한두 분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학과 김현정이고요. 저는 찬성팀 의뢰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반론을 말씀해 주실 때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균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공익적으로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도 공익적 목적의 우선에 사생활이 보호되어 이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쟁점이죠. 저는 일단 현재 공직선거관리법에 따르면 징역형이나 무거운 범죄만 전과가 공개되고 벌금형 등의 비교적 가벼운 전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급한 사안으로 인해 무단횡단을 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 무단횡단 범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정치인의 정치력을 따지고 보면 무단횡단을 한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정치인의 정치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고작 무단횡단 한 번 한 걸로 평생 동안 발목 잡혀서 정치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이는 국민 모두에게도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치인의 사생활 문제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 미국 영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모델로 활동했었던 과거에 찍었던 누드 사진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문란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사람도 문란할 것이다 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았는데, 이 또한 그 정치인의 진정한 이면을 선거 과정에서 정치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이 사생활 논란으로 더 싸우게 되어서 그 사람의 진정한 면모를 알 수 없게 오히려 이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흐리게 만드는 그런 면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인이라면 그만큼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멜라니아 사건만 한번.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